남재 김상엽 선생은 문교부 장관과 고려대학교 총장, 그리고 국무총리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그는 1946년에 고대 정치학 교수로 부임하여 한국에서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한 인물이다. 2025년은 그가 서거한 지 30주기가 되는 해이다. 서거 30주기를 기념하여 그가 남긴 업적과 교훈을 새기는 의미에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편집자 1. 유교의 가풍. 남재 김상엽은 1920년 4월 20일에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항에서 아버지 수당 김현수와 어머니 박하진 여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시조는 신라의 56대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아들 김덕지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하서 김인호는 울산 김씨의 22대 조로서 36대가 되는 남재에게는 위로 14대 할아버지가 된다. 일찍이 정조가 그를 문묘에 배양케 하기 위해 교서를 내리면서 천년 만에 진유 해동의 주렴계 호남의 수사라고 극찬할 정도로 하서는 당대는 물론 후대로 갈수록 그 고절의 인품과 학문이 더욱 숭상 흠모되어 온 조선의 대표적 성리학자이다. 남재는 하서가 도달한 종합적인 인간상에 깊이 감동하였고 그 직계 후인임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스스로 본받고 따르고자 했다. 남재의 선대가 본거지 장성을 떠나 고창으로 옮겨 온 것은 남재의 증조부가 그곳 인촐리 일대에서 만석군으로 소문난 영일 정씨 계량의 외동 규수와 혼인을 하면서 비롯된 일이었다. 장성의 울산 김문과 고창의 영일 정씨 사이의 통혼이 갖는 의미를 선비가와 지주가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당시 남재의 고조부 김명환은 가난한 선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장자 원파 김기중에게 약 1,000석 찾아 지산 김경중에게 200여 석의 땅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지주로 성장해 있었다. 남재의 친할아버지 지산 김경중은 이제의 남다른 감각을 지녔고 줄포리로 이사를 했던 시점에서는 주변이나 아랫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일 없이도 이미 호남 굴지의 대지주로 성장하는 수완을 발휘하고 있었다. 지사는 두 가지 큰 저수를 남기고 있었다. 하나는 10년간의 공력을 기울인 끝에 1899년에 완성한 대논문 오도인문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하에서 우리 역사의 보존을 위해 오랜 세월에 걸친 연창과 6, 7차례의 계고를 거쳐 전 17권으로 출판된 순한문 편연체 역사서 조선사이다. 오도인문은 그 제목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도인 유교를 배우는 첫걸음으로부터 학문으로서의 도를 연구하는 방법론에 이르는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지사는 조선의 유교적 정치 이상을 재건해서 사회 병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외래사조의 침투와 전파를 막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사는 성리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에 사로잡혀 4대 모화 사관으로 일관한 구식 관료가 아니라 민족적 주체 사관을 지닌 성각적 개화 지식인이었다. 그는 대한제국의 관료 출신답게 조선 왕조의 태조 이성계를 고황제로 칭제하고 남의 나라의 역사는 읽으면서 우리 것은 돌보지 않는 식자층의 한심한 작태를 개탄했다. 그가 조선사를 완성한 1934년은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전단계적 행태가 광범하게 자행되던 절망기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선사의 완성은 강렬한 항일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고 그가 민족적 주체성이 확립된 우국의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1934년 당시 남재의 나이는 만 14세로 경성제 이고보 2학년 무렵이었다. 지적 감수성이 대단히 예민한 연령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한문으로 기술된 지산의 노작이 남재에게 직접적인 교훈이나 어떤 암시를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민족적 역사를 보존하고자 시몬을 다 바쳤던 할아버지의 우국 충정인 남재의 인간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 백부 인촌 김성수와 선친 수당 김현수. 인촌 김성수는 1891년 고종 28년 10월 11일 인촐리에서 부친 지산 김경중과 모친 장은 고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남재의 부친 수당 김현수는 인촌의 밑으로 5살이나 터울이져 1896년 고종
33년 10월 1일에 태어났다. 인초는 당시 4대 부가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집안에서 어른들로부터 글 한문을 익혀 그가 자아의 눈을 뜰 무렵에는 제법 유교적 교양이 몸에 배어 있었다. 13세가 되던 해인 1904년에 인초는 창평, 현 담양군 의 명문가 장흥 고씨의 교수 광석을 초치로 맞았다. 장인은 바로 호남에 손꼽은 성각자 고정주였다. 규장각의 직각을 지낸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 창평에 돌아와 지상과 더불어 호남학회를 이끌면서 창흥 의숙과 영학숙을 열어 향리의 젊은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1906년 을사조약 이듬해에 인초는 장인의 영학숙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한문, 국사, 영어, 일어, 산술 등 신학문을 배웠다. 1907년에는 생활의 터전이 줄포로 옮겨지면서 변화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기운을 호흡하면서 다시 배움의 열정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사찰인 내소사, 청년암에 들어가 자습도 하고 군산으로 건너가 영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진로를 모색하는 동안 어느새 일본 유학을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1910년 경술국치 그해 봄에 와세다 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1911년 가을 예과를 마친 인초는 본과인 정치경제학부에 진학, 3년간의 대학 생활을 훌륭히 마쳤다. 와세다 대학 학창생활 중 인촌이 얻은 학업 외의 소득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빛나는 큰 인물들을 평생지기로 얻은 일이었다. 인초는 벌써 이 시절의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하여 뜻있는 일을 도모하는 용인의 재질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인초는 교육을 통한 인재의 양성과 실력 배양만이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는 결의를 구해내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기약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약질이었던 수당 김현수는 활달하고 외향적인 형 인촌과는 달리 과묵하고 신중한 내성적 성격이었다. 수당의 이러한 조용한 성품을 푸친 지산 김경중은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했다. 7살부터 서당에 나가 한문을 배우기 시작한 수당은 3년이 지나지 않아 사서 삼경을 다 뗄 정도로 총명했고 인초는 동생의 영민함을 사랑했다. 1910년 15세의 신랑 수당은 2살 위의 신부를 맞이했다. 신부의 이름은 박하진 곧 박봉주의 여식으로 조부는 고부 군수를 지낸 사람이다. 수당 김현수의 일본 유학은 형 인촌이 기획한 것이었다. 1914년에 인촌이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였고 수당은 2년 후인 1916년에 중학을 졸업하고 형의 소망대로 교토의 제3고등학교 일부 병과를 거쳐 1921년 교토제대 경제학부의 최초 한국인 졸업생이 되었다. 수당 김현수는 남제에게는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개척하여 민족 산업 육성의 성각자로서 불멸의 업적을 남긴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남제에게는 아버지 못지않은 영향과 깊은 사랑을 준 또 한 사람의 정신적 스승이 있었다. 그가 바로 백부 인촌 김성수인 것이다. 수당이 아버지이고 인촌이 큰아버지라는 점에서 남제의 생장 환경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했다고 할 수 있다.